이 자료 요청입니다. 후보자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국회 입법조사처 도서관에 했는데 후보자는 안 그랬겠죠. 아마 보좌진들 그런 것 같은데 비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동의하셔서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목록은 제가 위원장님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용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최영두입니다. 자, 장관 후보자님, 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그 문화대국을 실현하려는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인사였습니다.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상임위가 참 우리가 자랑스러웠던 장관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세계 문화대국처럼 시인 출신을 문화부 장관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 심지어 이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장관들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다 문화체육계에 무슨 연구가 있거나 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아무나 돌려막기로 하면 되는 인사입니까? 다음 보십시오. 아마도 장관 후보자 스스로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청문 요청서입니다. 청문 요청서에 하실 말씀이 없었는지 제일 적어요. 계획도 없고. 자, 그런데 청문 요청서에 장관께서 강조하신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줄까요? 근데 정부 간, 국민 간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장관 후보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셜미디어를 다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다음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뉴스에 일제히 났습니다. 흔적 지우기. 그런데 이 불리한 것은 다 지우자. 이게 이제 이 정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될 겁니까? 그런데 좀 겁주려면은 위법한 것도 공개하겠다. 후보자님은 추 장관 아들 당직사병 사태 때 당직사병 실명을 공개했죠. 그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하면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 제보, 공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의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입 다물게 하려고 했죠. 이게 소통입니까? 자, 동료 의원등 검태섭 의원이 자신의 헌법상의 양심에 따라서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는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그리고 보좌관, 조금 전에 말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이 주민들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걱정입니다. 근데 아마도 정부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면 조금씩 세상이 나아져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정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국회가 반대한 사람을 국회에 반대해도 무릅쓰고 장관을 임명한 경우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벌써 그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게 국회가 뭐라고 하든 야당이 어떻게 반발하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냥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황희 후보자님 또 나오시면 29번째 장관을 무시한, 국회를 무시한, 국민을 무시한 장관이 될 겁니다. 자, 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강요에 대한 국민의 불신,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공개 자료에서 드러난, 검증 자료에서 드러난 건 보더라도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위신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윤리관을 의심케 하는 사안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후보자님이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국민들에게 아마 이 설 연휴 내내 국민들을 분노케 할 겁니다. 지금 뭐 저 기자들이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 후보자님이 국세청에 신고한 걸 보면 2019년에 월 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월 60만 원은요, 우리나라 소득 하위층 20%보다도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하위층 20%도 월 102만 원을 씁니다.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후보자님은 국회의원 시절 본회의를 무려 4번이나 방기하고 가족 해외여행을 3번 가고 그다음에 보좌관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의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욕을 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월 6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한 사람이 해마다 가족 여행을 하고 어떤 달은 2번이나 갔습니다. 그것도 체코, 폴리네시아, 스페인 본회의가 있는 데 갔습니다. 병가 문제는 아마도 휴가를 낸 사유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겠죠. 그건 직원 실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4번씩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지출 기록도 없고. 다음에 또 보좌진 9명과 스페인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약 2,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은 또 어떻게 냈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하면은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할 겁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요, 굉장히 한겨레 경향신문조차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지만 그런 의견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신문, 저 신문 다 봅니다. 보는데 그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출판 기념회 등의 별도 수입이 있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거는 신고 안 하죠? 얼마 들어왔는지.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얼마 들어왔습니까? 출판 기념회 때? 정확하게는 전체는 1억 2천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이제 책값이랑 이제 행사비랑 해서 저희가 지출 비용으로 한 게 한 4, 5천만 원 되고요. 출판 기념회 나머지가- 외에도 다른 별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성관이가 옆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계획과 도신, 철학적 의리와 이 국회의원 전체의 윤리관을 신고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기간 내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제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정책 자료집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현진 의원께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2017년, 2019년 항의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 자료집 총 9건 중 5건이 참고문은 인용 주석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말하자면 뭐 스마트 도시, 도시에 관한 것들인데 이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국회 도서관이나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네, 저 상임위의 자료라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임위 자료라고 하시는데 상임위 자료도 다 의원이 요청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입법조사저 또 예, 예, 예. 네, 최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뭐 유일한 이 후보자의 각오에 나왔지만 소통 책임자라는 게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한데, 근데 그 소셜 미디어는 왜 닫으셨습니까? 후보자한테 네. 말자. 그냥 솔직하게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자, 제가 소통은 솔직하게 투명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분리하면 숨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여론 조작을 했죠.
동네 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몰랐습니까? 몇 그- 개월 동안 했죠? 예, 그거를 할 필요성이 저한테는 없는데요. 실제 그 지도부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보좌관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 너무 범죄가 될 수 당황스러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러다가 면- 드루킹 면- 사건 났죠. 면직 처리 예, 이게 드루킹 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 김경수 지사, 저도 우리 또의 지사님이신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데서 더 가면은 드루킹 사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그 당직 사병 때 공익 제보자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게 법 위반이라는 거 아셨죠?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의원님 제가 당연히 그냥 다 얼굴이고 다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SNS 페북에 예. 썼다가 좀 이것도 또 제가 다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바로 그렇지 않 근데 삭제를 이게 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국회의원 하면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목에 칼끝이 목에 들어오더라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건 일종의 보면은 우리의 정치적 적에 대해서는 협박하는 겁니다. 이 실명을 공개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방은. 네, 제가 제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이유가 이게 좌표가 돼서 막 그렇죠. 그 친구를 공격하고 그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속상하고 이런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운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소통 책임자로서 그러시겠습니까?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예, 되죠. 큰일 납니다, 정말로. 자, 또 하나 이제 저도 웬만하면 이제 안 물으려는데 점심 때도 하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시하게 질문하냐고 해서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세청에 신고된 지출을 보면은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은 돈을 현금을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걸 한 푼도 안 썼어요. 지출이 없으니까. 아니, 조금 누락이 되는데요. 와이프가 한 700만 원 정도 쓴 게 카드 쓴 게 누락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소득 하위층 20%도 월 102만 원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장관 후보자님은 가족은 현금으로 대부분 쓰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근데 굉장히 그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국민들이 그 한 것이 뭐 병가로 처리했다. 문제도 문제지만 그 본회의가 있는 2017년, 18년 여름에 4번씩 이제 해외 출장을 병가로 해서 갔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게 네. 살기 어려운데. 그 용도 출처는 어디서 여행사 같은 데서 혹은 어디 항공사에서 뭐 쿠폰 같은 걸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카드로 계산해서 나갔기 네. 때문에 다 나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해외여행 갈 때는 비행기하고 숙박을 미리 카드로 계산해서 그러면 그렇지 그건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카드로 쓰시는 겁니까? 주로 이제 급여를 받았으니까 와이프 카드죠. 개인 카드입니다. 개인. 근데 부인 카드로는 지출한 근거가 없는데 나옵니다. 예. 확실합니까? 예. 예. 이 보좌진 9명과 스페인 출장을 다녀오셨죠? 예. 총 비용이 약 2,100만 원 들었죠? 이거 사실은 대략 국회의원 해보지, 그 정도. 뭐 저도 짧게 해봤지만 예. 이 돈 어디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네. 빠듯하고. 예.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돈? 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하루 1년에 한 달에 생활비 60만 원밖에 지출할 여력이 아니, 없는 의원님 분이 그게 잘못된 기사고요. 예. 잘못된 기사가 아니라 국세청에 후보자님이 그 해에 2019년에 한 달 평균 6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생활비 썼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않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신고할 때 생활비라는 항목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프 통장에도 저희는 6천만 원 있었고요. 그 당시 또 아니요 썼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요. 와이프가 700만 원 그 카드 쓴 것도 거기에 이제 누락돼 있고요. 1분 더 드리세요. 그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 또 정치자금 지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월부터 12월까지 주말 특검 및 야근에 대한 경리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총선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또 의원실 사무국장 지난분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지급했죠. 네, 맞습니다. 네네. 또 다른 직원 또 B 씨에게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3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분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그 인턴하고 7급 직원인데요. 일의 강도가 매우 높았고요. 선관위에 물어보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한 게 아니고요. 이게 간헐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정치자금 쓸 때 항상 지역 선관위에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근데 6월부터 12월까지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100만 원에서 750만 원. 그 매달 준 겁니다, 사실은. 네, 뭐 중간중간 빠지긴 했는데 그런 셈입니다. 예. 예. 선관위에 다 의뢰를 하고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다시 한 번 더 선관위에서 확인받아서 예, 예. 생각이 있습니까? 양태에 따라서 예, 예. 위반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답변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아무려면 의원님 제가 선관위에 의뢰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굳이 이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왜 답변을 안 주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아침부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논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책 자료집과 저서도 상당히 혼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증해 보려고 국회 특검조사처하고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후보자님 자료 제출 문제를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왜 안 줍니까? 그래서 네, 뭐, 왜 빨리 해주십시오. 네, 최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